CLS 250D 포매틱 차량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일부러 이 녀석 때문에 여기까지 조금 멀리 차량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의 차량은요, 벤츠의 CLS 차량입니다. 보통 이 CLS 차량이라고 하면 세단과 스포츠를 접목시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으로 뽑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연비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요, 250D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디젤 차량인데요. 지금 살짝 디젤 값이 더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다시 안정권에 들어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보기 드문 디젤의 CLS 차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때 디자인 아실 거예요. 14부터 16, 17까지 디자인들이 보통 C클래스, E클래스 대부분 다 S클래스까지다 보더라도 라이트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 계급장 말고는 크게 다른 게 없었는데 이 친구는 이게 다른 게 약간 포인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여기 약간 꺾여 있는 거라던가 이 쉐입에서 약간 달라요. 절대 같은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 부분, 이 립 부분이나 범퍼 라이트 부분, 앞에 크롬 쪽에도 보시면은 큰 데미지가 없이 깨끗한 게 보일 거예요. 일단 그리고 여기 마크, 여기 하얗게 벗겨지시는 거 있죠, 알죠? 그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아마 화면상에도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앞에 유리나 보닛 쪽도 보시면 돌팀 흔적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진 않고요. 아무래도 차가 차값인 만큼 직접 관리를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스월 마크라고 하죠. 이 걸레질 자국, 미트질한 자국조차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게 앞쪽 유리에서 돌팀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에서도 바로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자, 측면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중고차에서 가장 비싼 소모품인 바로 이 타이어 한번 중점적으로 볼 텐데, 지금 포텐자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2017년 48추자 타이어입니다. 지금 트레이드마크만 놓고 봤을 때에는 한 60%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 있고요. 아무래도 17년도 타이어다 보니까 경화되거나 파손한 건 없어도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벤츠들의 고질병인데 휠 캡 가장자리 쪽에 살짝 들뜸 현상, 그리고 휠 가장자리 쪽에 살짝 이 연석에 치신 듯한 데미지는 살짝 확인이 됩니다. 크진 않아가지고 굳이 전체적으로 복원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휠 캡만 교체해도 조금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 위쪽으로 이어서 쭉 펜더 한번 볼 텐데, 이 친구는 펜더하고 전체적인 바디를 다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 보니에서 아셨겠지만 외관 컨디션이에요. 지금 휀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앞 도어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앞 도어에서도 유일하게 흠집은 여기 하나, 핸들 아래쪽에 있는 붓터치 흔적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꼼꼼히 보여줘 라고 한다면 이 사이드 날 쪽에 있는 살짝의 붓터치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붓터치 되는 부분이 그렇게 도어 앞쪽까지 나와 있진 않아서 크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어서 이 두 개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LS 같은 경우에는 세단과 스포츠의 그 교합, 이 교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쿠페 형식으로 라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앞에 윈도우도 그렇고 뒤에 윈도우도 굉장히 조금 작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2열도 보여드리겠지만 키가 조금 많이 크신 분들이라면 혹은 패밀리카로는 조금 다소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썬팅 우선 굉장히 짙은 편이고요. 뒷도어, 그리고 뒤 휀다, 그리고 이왕 보는 거 휠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휠보다 뒤쪽 휠은 스크래치가 거의 더 적어요. 가장자리 쪽에 경미하게만 스크래치가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휠캡은 앞뒤 비슷하게 조금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타이어가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었는데 지금 뒤쪽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한 3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 휴가 가기 전에는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산 연도는 2019년 13주 차지만 이 다른 정도로 놓고 봤을 때에는 교체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후면부로 넘어가는 구간인 이 테일램프 아래쪽에 보시면 미세하지만 이 돌티 문짝이 하나가 굉장히 미세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말 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제 물방개등 아니면은 뭐 악마의 눈 같다라고 많이 하는 이 CLS 상징이 바로 이 테일 램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천사등이 아닌 얘네들만의 다른 이 디자인을 갖고 있거든요. 약간 이 쿠페 라인들에 있는 그 소세지 라이트처럼, 그래서 약간 이런 라이트에서부터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하단에 있는 부분, 범퍼, 트렁크, 그리고 위쪽 유리 쪽 컨디션 한번 보시고요. 일단 트렁크를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입구, 아까 트렁크 라인에서 보셨다시피 약간 주둥이가 네모가 아니라 이렇게 유하게 열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쪽 입구가 조금 좁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삼각 팬티요? 생각지도 못했던 발상이네. 요렇게? 아, 그치. 약간 조금 그런 느낌. 이렇게 네모네모고 트렁크가 아니라 삼각 팬티 같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렁크 안은 솔직히 조금 좁아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S클래스를 타시던 E클래스를 타시던 이 애초에 이 벤츠들이 갖고 있는 차량들은 트렁크 공간이 다 작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에도 보이겠지만 그렇게 큰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넣기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프백은 뒷자리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쪽에는 그냥 간단하게 캐리어 정도만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사용감 위주로 봐드려야겠죠. 중고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단 쪽에 트렁크 바닥 지지대 부분이라고 하죠. 이 플라스틱 마감 부분도 그렇고 안쪽에 있는 직물 마감 상태나 보더라도 따로 이물감이나 오염은 전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약간 하얗게 약간 주황색으로 뭐 얼룩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또 떼서 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대로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전동 트렁크는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닫아주셔야 됩니다. 측면, 운전석 쪽 그리고 트렁크 부분 같이 함께 봤는데요. 이번 조수석 쪽 라인도 봐야겠죠. 뒤 회단부터 쭉 연결되는 라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데미지들은 보이진 않는데요. 자잘하게 한두 개가 있는데 약간 요거는 붓터치 흔적들입니다. 이게 하나, 둘, 세 개. 뒷문에는 세 개의 붓터치 흔적이 있었고요. 앞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문에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여기도 사이좋게 세 개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에 의해 생긴 문콕 흔적들이니까요. 앞뒤 도어에 세 개씩만 경미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져지는 정도의 뭐 심한 붓터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위쪽에서 봤을 때는 거의 잘 보이진 않거든요. 자, 지금 CLS 2열 공간을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쿠페형 라인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천정 공간이 좁다. 내 주먹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조금 다소 협소한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레그룸이야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헤드룸은 조금 많이 낮은 편이어서 사실상 이 패밀리카로 성격이 맞진 않고요. 2인 이서나 혹은 혼자 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헤드룸 공간뿐만 아니라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센터 터널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수납 공간 라인들. 이 친구는 4인승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를 누굴 태울 수가 없는 차량인 거죠. 패밀리카로서의 성격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센터 터널이 꽤나 굵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수납 공간 보강하는 이 안쪽도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쪽에 따로 먼지라던가 그런 데미지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마 뒤쪽에는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트 컨디션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뭐 카시트의 흔적이라던가 많이 앉았던 이 착자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 가죽 자체가 약간 패턴이 약간 소가죽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주름이 조금 잘 보일 수 있는 편인데 사이드 쪽도 보시면은 거의 사용감이 별로 없죠. 주로 앉았다거나 눌러 앉은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운전석 쪽에서만 주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뒤쪽에도 나름 옵션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열선 시트인데요.
그 옵션스 짠 벤츠가 2열에 열선 시트까지 넣어줬다는 건 이 차의 가격대가 꽤나 높았던 차량이라는 건 아마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창이 굉장히 작죠. 약간 이 클라이슬러 300C 라인들처럼 창문이 꽤나 높게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어차피 운전자는 뒷좌석에 앉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운전석 위주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실 부분은 이제 1열입니다. 1열에 제가 지금 시트를 일단 맞춰놓은 상태고요. 170 중반인 저희 감독님이랑 저랑 170 중후반인 김영주 대표님이랑 같은 시트를 포지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평균 시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는 재밌게도 풋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측면, 우리 센터 라인 쪽 보시면은 뭐 가죽이 울었다거나 들뜸 현상이 일어난 것도 전혀 없고요. 다인 거는 우드 그레인을 사용하긴 했지만 조금 채도가 낮은 좀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아서 올드하다는 느낌은 조금 덜한 편인 것 같아요. 이 차키의 개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여분키가 없으면 왠지 불안하거든요. 또 이 친구들 같은 게 맞추려면 가격대가 비싸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 이 케이스 씌워져 있는 걸 메인 차키로 사용했고 이게 서브 차키였기 때문에 둘 다 사용감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시동 걸어봤고요. 디젤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디젤 차량 하면 떠오르는 게 소음이라던가 아니면 뭐 잔진동 떨림이 될 것 같은데 디젤 차량 치고 핸들에서 올라오는 떨림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나마 떨림을 잡자면은 뭐 시트에서 살짝 미세하게 느껴지는 떨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독님 주행해봤잖아요. 네. 감독님 주행하면서 좀 어땠어요? 이 차에 약간 디젤이 시끄러웠다던가 뭐 그런 거 좀 있었나요? 저는 벤츠 디젤 시끄럽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맞아요. 안에선 다 조용했어요. 이 친구들이 벤츠가 감독님이 되게 잘 집어주셨는데 BMW하고 벤츠 조금 다른 성격이 뭐냐면 BMW는 이 엔진 사운드를 즐기면서 약간 가슴 뛰게 운전하는 편이라면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극강의 정숙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단이든 SUV, GLC 라인이든 디젤 차량도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앞쪽에 보시면 이게 디스플레이 내비는 나와 있는데 한국 정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필히 핸드폰 내비를 보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편이 꽤나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시스트 라인, 후방뿐만 아니라 어라운드 뷰에서도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탑뷰로 나와 있고요. 지금 이쪽에 까맣게 나와 있는 거는 창문을 도어를 열어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닫았을 때는 완벽하게 탑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이 E클래스도 그렇고 C클래스도 그런데 위쪽에 글라스 박스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아래다가 보관할 수 있는 게 이게 훨씬 좋아요. 제가 느끼는 게 저는 보통 저런 데에 뭘 넣는 편이냐면 그 여분의 양말이나 물티슈 같은 거, 여분의 양말이 대체 왜 넣냐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구두를 신다가 운전할 땐 슬리퍼를 신다곤 하는데 맨발라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양말 같은 거 여분을 넣는다거나 약간 조금 이 나만의 작고 소중한 것들을 몰래 이렇게 숨겨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연식이 조금 돼 보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앞에 그리고 뒤에 블랙박스까지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소리뿐만 아니라 앞에서 가까워지면은 띡띡띡띡 이 레벨 게이지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걸 보실 수가 없는 좀 불편한 상황이더라도 앞쪽에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보통 CLS 알아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E클래스, C클래스를 타시는 분들은 아니죠. 그냥 이 CLS가 좋아서 CLS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요? 호두절미하고 바로 차량 타보시고 결정하세요. 예약금 100만 원에 총 3일간 타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충분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네, 물론 저렴한 곳도 있겠죠. 하지만 3일 반품은 되고 예약금 시승 서비스가 되는지도 의문이네요. 3일 반품이 된다는 건 이 차량의 하부든 엔진이든 성능이든 관리 상태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MTV 김천이었고요. CLS 250D 포매틱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를 드릴 텐데 다음 차량으로는 S600 12기통을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안녕!